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최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간담체외과 유영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이식을 받은 가장 많은 기준은 간경변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간암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경변과 간암의 주된 원인은 비형간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알코올성 간염, 그 다음에 C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환자들이 간이식을 받는 시점은 간경변에서 바로 받는 건 아니고 복수나 황달, 그 다음에 출혈 등 합병증이 있을 때 간이식을 받는 시점이 되고요. 간암인 경우는 간암의 사이즈가 문제가 되는데 너무 늦게 받았을 경우는 이식 후 재발을 하기 때문에 간암이 1개라면 대략 5cm 이내, 3개라면 3cm 이내 정도가 재발률이 좋고 적당한 간이식 시점이라고 알려져 있고 현재 국내에서도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간이식하는 환자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매년 약 1,500개 정도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 기관에서는 대략 1년에 50에서 100개 사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CMC 전체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약 100개 정도 총 이렇게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여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제한되어 있죠, 거기. 방법은 이제 공여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사자, 돌아가신 분한테 간을 얻어서 하는 경우들이 하나가 있고, 또 생체 간이식 이런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이제 공여자에 따른 것이고, 수술 방법에 따른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뇌사자 간이식은 통째로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생체 간이식은 간의 일부를 떼서 하는 부분 간이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뇌사자가 불행히도 점점 줄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생체 간이식으로 하고 있는데, 뇌사자 간을 좀 분할을 해서 하나는 이제 원래 급한 환자한테 주고, 또 나머지는 좀 덜 급하지만 필요한 분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의 그 풀을 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생체 간이식의 퍼센트가 한 80% 가까이 되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식이 생체 간이식으로 돼 있는 거죠. 좀 특이한 것 중에 간도 나쁘면서 신장이 나쁜 환자가 있거든요. 그 환자는 어차피 간만 이식해도 신장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간과 신장을 동시에 해주면 가장 그 환자한테 좋거든요. 그래서 간은 가족한테 받고 신장은 이제 뇌사자 신장으로 이렇게 받은 경우가 있는데, 두 팀이 이제 한 팀이 끝나면 그 다음 팀이 들어가고 그렇게 동시에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 자체가 이미 경화가 와 있어서 출혈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출혈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수술하면 혈액을 뭐 한 몇 개 정도에서 끝나는데, 우리 간이식 수술할 때 많이 나면 한 100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술할 때 그 지혈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마취 유지하는 것들, 그런 것도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수술 중에 출혈이 많은 경우는 환자 자체가 이제 간경변이 오래돼서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과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는 감염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감염이 이식 전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과에서 좀 충분히 준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필요하고, 또 신장 기능이 또 같이 나빠지는 환자가 생기거든요. 투석도 미리 해서 신장 기능을 좀 좋게 해주고 가고, 너무 심한 환자는 수술방에까지 투석기를 들고 가서 거기서 투석을 해주고 또 끝나고도 하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환자가 나타나도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협진에 특별히 공식적인 시스템은 없고, 아마 소화기내과 간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저희랑은 뭐 24시간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서 수술할 때도 조금 뭐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드리고, 수술실에서도 뭐 필요하시면 와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뭐 시스템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같이 협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성모병원만 내과가 주로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다른 데도 환자는 내과에 있지만 일단 수술이 넘어가면 내과는 손을 떼는데 우리 이제 계속 가게 되는데 이제 이식 전날에 미팅을 하는데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그다음에 감염내과 그 팀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환자 리뷰를 하면서 이 환자는 요게 좀 문제될 수 있겠다 수술하고 그거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매번 이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고형장기 신장이나 간 이식을 받게 되면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면역 억제제가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맞기 때문에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뭐 암이 생긴다거나 신장이 나빠지거나 여러 가지 심혈관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능하면 적게 주면 좋은데 또 그러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골수 이식을 같이 하게 되면 그분들은 평생 면역제를 안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병원도 거의 안 와도 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가 될 수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최초에는 골수를 이렇게 넣어줬었는데 이제 이게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골수 이식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혈액에서 세포를 꺼내서 이렇게 주는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데 그거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발전 못했고요. 실제 그 골수 이식을 줬던 환자의 골수가 들어가야만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형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가장 문제되는 게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문제되는 건 환자분들이 시간이 가면 약을 잘 안 드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여서 약을 잘 먹게 진료실에 올 때마다 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 약을 먹다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잘 조절해 드릴 필요가 있고 오래되시다 보면은 면역제 때문에 이제 암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나 대장 내시경 뭐 여러 가지 촬영 같은 걸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래될수록 적절한 운동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 대학만 이제 유영경 교수팀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 연구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여된 걸로 최근에 장내균총 분석을 했는데 특징적인 거는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해요. 이 장내균총이. 그래서 이제 그 장내균총을 컨트롤하는 게 뭐가 환자하고 관여될까를 분석을 했더니 이식 전에는 환자의 장내 정상균총하고 이식 후에 균총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아마 이식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또 면역제를 많이 먹으면 또 달라져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희 환자분 중에 10년이 넘어서 8명 정도가 면역제를 중단한 환자가 있거든요. 그 환자분들의 장내균총을 조사했더니 정상인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균총이 잘 이제 찾아지게 되면은 약제를 줄여가면서 좋은 장내균총으로 변해가면은 좀 더 줄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환자에서 이제 중단을 할 수 있겠고 그러겠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억지로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행히도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된 논문인데 공여자의 정신 건강에 조금 일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데 걱정이 있습니다. 그 통계가 뭐냐면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수술 전에 정신과적인 그런 검사를 충분히 하고 하는데 아직도 공여자에 대한 것들은 더 서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거, 최신의 것들을 공여라서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그래서 아마 가장 처음으로 복강경 수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흉터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오래 해서 한 10여 년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복강경 전체로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공여자 수술하게 되면 그 간을 꺼내야 되니까 꺼낼 만큼의 상처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 부위를 좀 안 보이는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식 전에 환자분들 이제 이식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걱정이 많이 하고 이제 가족들도 걱정하고 그러는데 간이식 수술 술기 수준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거든요. 수술 성공률은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또 적당한 때에 이식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간암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늦게 받으시면 또 재발률이 있고 환자분의 나이가 또 너무 많으시면 회복하시는데 좀 문제가 걸리셔서 너무 늦지 않도록 결정하시고 수술이나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이식 전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알코올 관련된 간 이식 받은 분들이 많은데 자기 알코올 때문에 간 이식 받았는데 자기 자식 간 받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술을 먹으니까 이거는 정말 큰일 아니에요. 그게 하나가 걱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간 이식 받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간 기능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간에서 흡수할 수 없는 만큼의 외부 음식들이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제한을 많이 시키는데 간에 독성이 있는 음식들을 드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좋다고 알려진 건강보조식품도 포함되어 있고 밖에서 시판하는 여러 가지 간에 좋다는 별것들이 다 있는데 상당히 망가져서 온 다음에 집중 추궁을 하면 목숨이 퇴로할 때쯤에서 실토를 하죠. 그런 것들만 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세를 잘 따라오시면은 큰 문제가 없이 잘 회복하시니까 굉장히 많이 우리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발전이 돼 있어서 약도 좋은 것도 많고 면역제도 최소한 우리가 또 알아서 또 줄여드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